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으세요? 자기 생일을 뭐 그냥 아무 날도 아닌 것처럼 보내는 사람이요. 사실은요, 이게 그냥 무심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어떤 사고방식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해요. 분명히 한두 명쯤 떠오르죠. 쟤는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뭐 파티를 하는 것도 아니고 SNS에 뭘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조용하게 어떨 땐 아무도 모르게 쓱 지나가 버리죠. 달력에 빨간 날도 아닌데 뭐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이게 뭐 슬프거나 친기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래요. 심리학에서는요, 이걸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오히려 아주 보기 드문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들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보세요.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세상은 야, 생일인데 축하해야지 하면서 케이크랑 선물을 기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딱 한마디 해요. 괜찮아. 그냥 똑같은 날이야. 바로 이 지점, 이 역설 속에 엄청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조용함, 이 침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내면의 나침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서 찾질 않아요. 누가 와, 대단하다 해줘야 기분이 좋아지고 생일 축하를 받아야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자존감이 그냥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에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내적 정체성 통제소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 정체성의 중심, 그 뿌리가 자기 안에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생일 파티 같은 걸로 나 여기 있어요. 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고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시간을 보는 방식 자체가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뭐 20살, 30살, 40살 이렇게 인생에 딱딱 점을 찍잖아요. 이정표처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을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걸 또 전문 용어로는 낮은 시간적 이정표 현저성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시간이라는 게 멈추지 않고 쭉 흘러가는 강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일은 그 강물 위에 떠있는 수많은 날들 중 그냥 하루일 뿐인 거죠. 뭐 특별히 댐을 세우거나 깃벌에 꽂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슬퍼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내면의 나침반이라는 게 단순히 생일 하나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이 사람들의 삶 전체에 걸쳐서 남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고 오해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하는 다른 특징들로 쭉 이어집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진짜 큰일이 터져서 다들 막 허둥지둥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자신은 오히려 머리가 차가워지고 침착해지는 경험이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과거의 어떤 힘든 경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단련된 생존자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선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상처를 겪고 나서 더 크게 성장했다는 뜻이죠.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길을 찾아내는 위기 대처 능력,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고화질 공감 능력, 그리고 가식이나 꾸밈이 전혀 없는 극단적 진정성, 마지막으로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안티프레질까지. 정말 초능력 같지 않나요? 아, 이 문장 진짜 내 얘기다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쟤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어? 사회성이 좀 부족한 거 아냐? 이런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있잖아요. 그건 절대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강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심심해서 만나는 그런 의미 없는 관계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냐? 혼자 있어도 괜찮거든요. 외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무나 내 세상에 들여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강력한 독립성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생일에 무심한 거, 친구가 적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처럼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을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라면요? 사회가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정해준 길을 따르지 않는 바로 그 힘이 사실은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한 우물만 팔아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 뒷부분이 잘려나간 거 아세요? 원래 전체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잘려나간 뒷부분에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I자형 전문가는 한 분야의 지식은 깊지만 마치 외다리 의자 같아요. 그 다리가 부러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변화에 아주 취약해요. 하지만 오른쪽에 M자형 인재, 즉 폴리메스는 여러 개의 튼튼한 다리를 가진 의자 같습니다. 자기 내면의 호기심을 따라서 여러 기둥을 세운 거죠. 그래서 훨씬 안정적이고 또 이 다리들을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혁신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M자형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연속적 숙달이에요. 이것저것 얕게 맛만 보린 게 아니고요. 인생을 마치 계절처럼 나누는 거예요. 올 봄에는 이걸 마스터하겠다. 여름에는 저걸 깊게 파보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렇게 쌓은 서로 다른 지식들을 연결하는 원거리 전이를 통해서 남들은 절대 못 보는 기회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다양한 기술로 만들어내는 전략적 여유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나의 단점이라고, 결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강력한 무기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지 그 관점의 전환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표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비사교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높은 사회적 선택성을 가진 겁니다. 상처받았다고요? 아니요. 당신은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안티프레질입니다. 산만하다는 비판을 듣나요? 그건 사실 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적 적응성이에요. 냉정하다는 말은 위기 앞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능함의 다른 이름이고, 무관심해 보이는 건 사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아날로그적 인내심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일본에 켄추기라는 정말 아름다운 예술이 있죠. 일부러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 금빛 균열이 그릇을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강하게 만든다고 믿는데요. 이게 바로 당신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당신의 삶에 있는 그 균열들, 그 상처들은요, 결코 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그릇이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해 확장되었다는 증거예요. 당신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더 강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 영광의 상징인 셈이죠. 그러니까요. 당신은 애초부터 그냥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신은 서로 다른 세상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 독특함을 숨기지 마세요. 생일을 조용히 보내는 거, 그거 괜찮아요. 남들이 보기엔 이상한 당신의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이 복잡한 세상을 건너가기 위한 당신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